예, 재무부동산과 통계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팀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자, 팀 프로젝트 활동이 이제 50%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시험, 기말시험, 실습시험, 출석 점수 합친 것하고 똑같은 배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평가 점수의 반을 갖다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팀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재무부동산학 전공이기 때문에 기업 재무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정말 주제 선정에 제한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기업 재무하고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죠. 다양하죠. 그래서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제가 이제 그 이전 학기, 작년 2학기에 그 경영통계학이라는 과목에서 팀 프로젝트 활동했던 거, 그 주제, 그 선정한 주제들, 그때 작년 2학기에 선정한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이제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가장 좋은 주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가장 좋은 주제이겠지요. 그래서 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2년 전인가 했을 때 그 우리 학교 구내 프랜차이즈 점포 뭐에 관련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음식료 업이죠. 그래서 좀 막 그런 쪽에 이제 좀 그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런 걸 갖다 이제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끄집어낸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하고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걸 잘 알고 있는지 이런 정책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은 그 임대차 3법, 주택 임대차 3법 이게 이제 이슈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던 팀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서너 팀 정도, 9개 팀 중에 서너 팀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작년에 이제 어떤 주제를 선정을 했었는지 작년에 그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런 주제 선정했구나 이런 것도 되는구나 뭐 하는 거 살펴보시고 주제를 선정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내용은 일단 주제 선정 배경, 그리고 그 주제를 연구하게 된, 그 주제를 탐구하게 된 목적을 갖다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 가지고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론이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대 같으면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할 텐데요. 우리는 이제 사회과학이죠. 하다 보니까 연구 방법으로 대부분 이제 통계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계 조사도 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통계 전문 기관에서 내놓은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헌을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헌 정말 학위 논문, 석사, 박사 학위 논문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연구 보고서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이제 그 신문 기사들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관련된 문헌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현황을 갖다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헌이라든지 현황 분석하는 거 이거 중요한데요. 이게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거 그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통계적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이게 이제 프로젝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2학년 2학기이실 테니까요. 2학년 2학기 되도록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한 경우도 있죠. 실제로 지난 학기에 제가 지난 1학기에 그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 부동산 경제론 시간에
좀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는 그거만큼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 하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주요 절차 그리고 주요 추진 일정 보시면요.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2주차에 팀 구성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주차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녹화할 때는 그럴 때는 수강 정정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팀 구성하는 거 쉽지 않고요. 3주차에 팀 구성을 할 텐데요. 자, 팀 구성. 여러분들 팀 구성하는 거 여러분들이 서로 뜻이 맞는 학생들끼리 팀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그냥 좀 랜덤하게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2개 분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25명 정도씩 2개 분반이거든요. 그럼 5명씩 해가지고 한 5팀 그리고 2개 분반이니까 10팀 정도 이렇게 이제 만들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랜덤하게 뽑을 겁니다. 그 랜덤하게 팀을 구성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동영상 강의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뽑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엑셀에 그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난수입니다. 그래서 난수라고 하는 함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팀을 갖다가 이제 짜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분반, 2분반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 때 첫 시간에 들어오는 학생들, 2번째 시간에 들어오는 학생들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이제 팀을 5개씩 총 10개 팀을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정정 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10개 팀이 되지 않을 텐데요. 보통 한 5명 정도씩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4학년이라서 취업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제외하고 4명, 어떤 경우에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5명으로 이제 해가지고 구성하는데 조금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차, 이때가 이제 추석을 지난 때죠. 그래서 이때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갖다가 팀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그 선정 주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주차 정도에 위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6주차에 주제 선정한 이유를 발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주제 선정 이유를 오프라인에서 발표를 하도록 할 테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제 선정 이유를 갖다가 한 5분 정도, 5분이 너무 긴가? 한 4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한 걸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영상 강의로 올려놓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이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아직 어떻게 될런지 몰라서 정확하게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주차에 첫 번째 발표에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6주차서부터 10주차, 그러니까 5주차에 프로젝트 주제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관련된 문헌 그리고 현황 자료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석한 자료를 10주차 말까지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때 제출하셔야 될 게 설문지 문항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라고 하는 문항을 갖다가 이때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10주차까지 제출하라 그랬는데 9주차까지 제출을 하시고 10주차에 발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시험 다음 주차라서 좀 촉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더 미룬다라고 하면 이 중간시험 앞에 할 수도 없고요. 중간시험 바로 뒷주라서 그 다음 주로 미룬다라고 하면 나중에 최종 결과 보고서 발표하는 게 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헌 및 현황 분석 발표 또는 설문조사하면 설문지
구성 발표하는 거는 10주차에 이제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주차, 12주차에는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 방법 또는 뭐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최종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자, 팀 구성 운영 방법.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 내외, 5명 이내로 할 겁니다. 그래서 5명 정도로 해가지고 한 팀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요. 팀장도 랜덤하게 뽑을 겁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뽑을 거예요. 그래서 팀장 한 명이 이제 총괄을 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좀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취하게 될 테고요. 반드시 그 팀 단톡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톡방에서 오고 가는 얘기 제가 꼼꼼히 살펴보진 못하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말이 순화되고 그럴 테니까 특히나 이제 그 카톡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글로다 오가다 보니까 뉘앙스가 좀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서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꼭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톡방을 제가 또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팀장들로만 구성된 단톡방을 제가 만들고요. 필요할 때마다 팀장님들한테 뭐 이런 걸 언제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갖다가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팀장들께서도 뭔가 질문할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팀장 단톡방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바로 좀 답변을 드리고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톡방이 되게 많아요. 학교 관련된 단톡방만 해도 지금 무진장 많아요. 어떤 것들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것들도 있고 뭐 지금 찾아보면 작년 그리고 지난 학기 수업에서 했던 거 단톡방들도 아직 뭐 열 몇 개씩 남아있고 막 그럴 텐데요. 그래도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좀 빨리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프로젝트 평가 기준하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는 그 5개 항목 중에 50%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죠. 그 5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 팀 프로젝트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여기서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평가와 발표 평가 이 둘을 합쳐가지고 70%로 할 겁니다. 여기는 보고서 평가가 더 비중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할 때 보고서 평가하고 발표 평가 똑같은 비중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합쳐가지고 70% 하도록 할 테고요. 네, 보고서 평가는 뭐 창의성이라든지 구성, 난이도, 완성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일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을 준수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는 자료 준비라든지 그러니까 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만큼 잘 전달했는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배점을 부여한 게 동료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팀 동료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얼마나 잘 협력을 했는지 그리고 참여도는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나 말고 다른 팀원을 갖다가 또는 팀장을 갖다가 팀장까지 포함해서 팀원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니까 이거 적지 않은 점수입니다. 보고서 평가하고 발표 평가는 팀 전체가 얻어가는 그 점수이죠. 근데 동료 평가는 팀원 각각이 얻어가는 점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및 팀 평가 10% 비중을 두는데요. 주로 이제 개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질의를 했는지, 질의를 잘 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팀이 발표하고 나면은 정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질문을 잘 하면 그러면 이제 가점을 좀 드리고요. 가점이 아니라 10%의 일부를 갖다가 드리고요. 주로 한 1점 정도 드립니다. 근데 질문을 했는데 전혀 쓸데없는 질문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좀 미리 자료를 살펴보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제가 지정 토론 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팀이 발표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팀은 한 명이 누구든지 한 명이 정말 팀별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명씩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팀 점수에 들어가요. 그 질문. 그거는 그 팀 점수가 아니라 그거는 해야 된다. 해야죠. 안 하면은 팀 전체가 1점을 삭감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자가 있으니까 또는 지정 토론 팀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청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팀, 뭐 팀장이나 팀원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잘 듣지 못한다라고 듣고 있지 않다, 뭐 떠든다, 이상한 짓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해가지고 정말 경청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1점을 감점한다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 개인 및 팀평가의 10% 중에 5% 5점은 질의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점은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 점수는 5점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청하지 않으면 1점씩 삭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0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질문을 좋은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1점을 갖다가 가점하는 1점씩 추가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질의 경청, 즉 개인 및 팀 평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 그 지정 토론 팀이 있는데 지정 질문 팀이 있는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팀 전체가 1점 삭감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그 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잠깐만요. 화면을 새로 공유를 해가지고 어디 있을까?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지난 학기 했던 건데 아직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이번 학기 거는요. 그래서 경영통계학 그 통계 프로젝트 발표 및 보고서 관련 공지사항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표는 3가지가 있다, 3번 한다. 그래서 주제 및 선정 이유를 발표하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방법론 발표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최종 보고서 발표하는 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더 정리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 기초로 해서 더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도어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동료평가 중요합니다. 이거 작년에 했을 때, 작년에 아니라 지난 학기 부동산 경제론 수업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동료평가를 못 받은 그 학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동료평가 점수가 굉장히 박하게 나온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 질의 및 경청에 대한 평가 이것도 이제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아래 한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정리를 못한 거고요.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계획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지금 재무부동산과 통계 도어 시스템에 올려놨거든요. 도어 시스템 보시면은 강의실 들어가셔서 해당 과목의 강의실 들어가셔서 밑에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강의 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의 계획서 올려놨고 첫 번째 강의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때는 아래 한글 파일로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PDF로 PDF 파일로 변환시키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한글 프로그램 띄워놓고 거기서 간단하게 변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변환시켜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 아래 한글 파일 뭐 출력하셔서 프린트 해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적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강의 계획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런 뒷부분으로 넘어가 있었네. 자, 강의 아닙니다. 강의 노트죠.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강의안입니다. 이 과목의 강의안이고요.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기초통계학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했죠. 기초통계학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서론이 나오고요. 서론에서는 통계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통계학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료죠.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수집하는 집단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또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통계학은 크게 두 가지, 기술 통계학 그리고 추리 통계학 이렇게 구분을 정말 구분을 해볼 수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 통계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표와 그래프로 기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수치로 기술하는 방법,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표와 그래프 표현, 그리고 정량적 측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리통계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추리통계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통계학은 확률 이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거든요. 그래서 확률론을 갖다가 확률 이론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이론, 기본적인 확률 이론 조금 다르고요. 근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 이론을 갖다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 대해서 뭐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좀 있으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뭐 우리 그래도 봤던 거 정규 분포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리 통계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추리 통계학은 또 여러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표본과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표본을 모집단으로부터 어떻게 추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평균의 표본 분포, 뭐 이런 거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집단의 특성을 갖다가 추리해낼 때 그때 이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찾아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얻은 획득한 정보, 표본 정보로다가 모집단을 갖다 추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추리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모집단의 평균을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모비율, 모분사는 또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뭐 그 추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추정을 한 게 이게 맞는지 검정을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리 통계학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모집단일 때 가지고 했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모집단 가지고 했었는데 모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일 때 그때는 어떻게 추정과 검정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추리 통계학에서 활용하는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이 조금 더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을 안 해놨지만 뭐 교차 분석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형태의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배우는 게 추리 통계학이다. 공부하는 게 추리 통계학 부분이다. 추리 통계학은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통계학 그러면은 기술 통계학 이 부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1970년대쯤에 그 컴퓨터가 만들어졌고요. 처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추리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리 통계학 부분이 물론 이제 1900년대 초반에도 180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1950년대, 70년대 컴퓨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추리 통계학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공부를 따로 하려고 해도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안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리한글 파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통계학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 수정을 하진 않았네요. 자, 제목학과 부동산학은 어떤 그 사회과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하는 과학 분야, 그런 과학에서는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 또는 결론을 갖다 도출을 해내거든요.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실험을 물론 아주 소규모 집단 가지고 실험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회과학에서 실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지난 시기의 자료, 역사적 자료, 역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에 적합한 이론을 도출하고 또 검증을 하는데 그때 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재무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것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주차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